스케치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스케치를 복사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방법, 카본 페이퍼를 이용하는 방법부터 설명드릴게요. 카본 페이퍼라는 건 어렸을 때 다들 한 번씩 써보셨을 거예요. 뒤에 대고 그리면 똑같이 그림이 나오는 전사용지고요. 이번에 그릴 그림은 한라봉 그림입니다. 제가 인쇄 자체를 흐리게 해놔서 그렇지 지금 보이거든요. 이렇게 모양. 어떤 그림인지는 여기 제가 만든 핸드타월로 제작했던 요 그림이에요. 요 모양이 이제 전사지를 뒤에 대고 그리면 똑같이 복사돼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걸 그릴 거라서 좀 작은 용지를 준비했고요. 포스트 카드, 엽서 패드라고 부르는 용지에다가 대고 그릴 거예요. 얘를 밑에 놓고, 당연히 카본 페이퍼는 앞뒤가 있습니다. 이쪽에 이름이 써져 있고요. 여기는 당연히 복사가 안 되는 면이에요. 그래서 까만 부분을 밑으로, 까만 부분이 종이에 닿게 이렇게 대고 그리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 맞춰 놓을 거고요. 고정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테이프를 붙이셔도 되는데 얘는 간단한 그림이라서 저는 테이프 붙이지 않을게요. 붙이시려면 이 카본 페이퍼랑 뒤에 있는 종이를 한 번에 연결해서 붙이시는 게 좋고요. 뒤에 이렇게 3장이, 앞에 스케치 종이와 전사지와 뒤에 그림 그릴 종이를 한 번에 집게로 집거나 테이프로 한번 붙여주시면 그림이 안 흔들리고 한 번에 그리실 수 있어요. 테이프를 붙이는 이유는 중간에 종이가 움직일까봐, 흔들리면 이게 잘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옆으로 막 모양이 바뀐다던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저는 뭐 크게 바뀔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살짝 클립만 끼워 놓고 할게요. 그리실 때는 그냥 뾰족한 물건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 저는 연필이 옆에 마침 있기 때문에 연필로 그려줄게요. 제가 연하게 해놓은 이유는 어차피 연필로 그리면서 내가 안 그린 부분이 어디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연하게 프린트를 해둔 밑그림이고요. 울퉁불퉁한 모양 그대로 쭉 한 번에 그리셔야 됩니다. 뒤에 전사용지는, 카본 페이퍼는 지우개로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유성 잉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성은 물에 지워지지만 유성 잉크는 안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한 번에 따라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면서 말씀드리자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지만 스케치를 수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 틀리지 않게 조심해서 하시면 되고요. 약하게 하고 싶은 부분은 그냥 살짝만 그리시면 뒤에 약하게 나올 거예요. 쉽죠? 얘기하면서 하니까 뭐 몇 초 만에 금방 그렸습니다. 카본 페이퍼는 이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뒤에 자국도 거의 안 남았죠. 이게 닳아 없어질 때까지 얼마든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그렸어요. 뒷면에 복사가 똑같이 됐죠. 이 그림이 대고 그렸으니까 당연히 똑같이 복사가 됩니다.
아까 제가 손에 힘 빼고 그림자 부분은 연하게 그렸는데 자국이 그래도 잘 나왔죠? 그리고 진하게 그리는 부분은 압에 따라서 내가 손으로 얼마나 세게 누르느냐에 따라 더 진하게 그려지고, 손에 힘을 뺀 부분은 더 연하게 그려지는 특징도 있습니다. 먹지를 이용한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 이 그림을 똑같이 두 번째 방법을 해볼게요.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방법. 연필로 뒷면에 먹지를 만들듯이 까맣게 칠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손으로 잡기 힘들 정도로 짧아진 길이의 사비 연필 준비했고요. 이 연필로 스케치의 뒷면에 이 선 따라서 까맣게 칠을 해줄 거예요. 일단 밑에 종이는 잠깐 치워놓고, 자, 어떻게 해야 하냐. 먹지를 만드는 거죠, 이걸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먹지를 대고 그릴 경우에도 지우기 힘들기 때문에 수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뒤에 이렇게 연필로 먹선을 만들어주는 거라서 스케치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내가 그릴 면적만큼 사비 연필이 먹지를 대신하기 때문에 내가 그릴 선의 면적 전체를 다 까맣게 칠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방법은 따라 그려도 손이 자꾸 삐뚤어지는, 약간 성격이 급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방법이에요. 수정이 가능하다는 아주 장점이 있죠. 단 하나의 단점, 이렇게 연필을 열심히 색칠을 해줘야 된다. 그게 조금 귀찮다. 자, 다시 똑같이 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안 흔들리게 잘 잡거나 테이프 이용해서 붙여주시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손에 힘을 주셔야 돼요. 그냥 먹지가 아니라 연필로 칠해진 뒷면이기 때문에 손에 힘이 너무 약하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손에 힘을 많이 주시고, 아까 그 그림 똑같이 따라서 제가 그린 그림이지만 그릴 때 똑같이 따라 그려지진 않죠? 선이 조금 삐뚤어졌다고 뭐 그걸로 아휴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살짝 삐뚤어진 라인처럼 자연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가들도요, 그렸던 그림 다시 그려보라고 했을 때 똑같이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림자까지도 손에 좀 힘을 줘서 그려줍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잘 나왔을까요? 두구두구두구. 짠! 자, 아까 먹지를 댔을 때보다 제가 거의 2배의 힘을 줘서 그렸거든요. 차이가 보이시죠? 아까 먹지를 대고 그렸던 한라봉, 손에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깔끔하고 강한 선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강약의 차이가 힘 조절로 가능해요. 하지만 연필로 먹선을 이미 만들어 놓고 하는 경우 손에 힘을 2배 이상 줘야 앞에 것보다 좀 흐리게나마 이 선을 나오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여기가 틀린 것 같아 하면은 그 자리는 그냥 썩 지워버리면 없어집니다.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흑연을 이용해서 복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사비연필을 이용한 복사 방법 해보았고요. 사비연필 이상 6B 그런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다만 아까우니까 저는 4B 이상은 아까워서 그렇게 쓰고 싶진 않네요. 자, 세 번째 방법. 이 방법은 이렇게 태블릿 PC 또는 대고 그릴 수 있는 화면이 있어야 돼요. 모니터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대고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있는 밑그림 선이 분명할수록 좋아요. 저는 이게 밑그림 선이라서 그림을 띄워놓고 볼게요. 그림을 이렇게 띄워놓은 상태에서 화면을 최대한 밝게, 이게 강한 빛이 종이를 통과해서 그림이 보이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이 종이를 떼서 보여드리면 좋겠죠? 이 종이는 수채 전용지고요. 뒤에 종이 정보가 나와 있어요. 250G. 이건 종이의 평량을 의미하고요. 두께를 이걸로 알 수 있기도 해요. 보통 수채용지라고 하면 200 이상, 300 정도의 종이를 많이 사용하세요. 이 종이를 이렇게 대고 빛이 종이를 뚫고 나오는, 투과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대고 그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짝 250이라서 200이면 훨씬 더 잘 보일 거고요. 이런 A4 용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투과율이 좋기 때문에 엄청 투명하게 잘 보이죠.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따라 그리면 될 것 같죠? 얇을수록, 종이가 평량이 숫자가 낮을수록 빛 투과율이 좋아서 이 방법을 쓰기에는 좋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또 두꺼운 종이는 이게 투과가 잘 안 되니까 잘 안 보이겠죠. 그리고 살짝 대충 그려야 됩니다. 지금도 큰 형태만 틀리지 않게 따라 그린다 생각하시고, 나머지 나중에 손을 떼고 나서는 다시 한번 보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뭐 큰 형태 잡는 데는 문제가 없죠. 어렵지 않게 이렇게 따라 그릴 수가 있어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밑에 이렇게 빛을 강하게 뿜어낼 수 있는 패널 형식의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 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종이 두께에 따라서 투과율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 평소에 사용하시는 핸드폰으로도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은 촬영 중이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핸드폰으로도 가능하고요. 다만 핸드폰 사이즈에 따라서 패널 크기 때문에 종이가 작은 걸 사용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그려도 충분히 우리는 한라봉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개를 나란히 놓고 보면은 차이점 바로 보이실 거예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좋은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스케치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3가지 스케치를 복사하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이제 스케치 어렵지 않겠죠?